아버지, 이 추운 날 새벽부터 또 운동 가시려고요? 겨울철엔 새벽에 운동 가시면 위험해요. 혈압도 높으신데 인적 없는 데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백세연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겨울철 새벽 운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운동화 끈을 묶으셨나요?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찬바람을 맞으며 땀을 흘려야 진정으로 건강해진다는 그 믿음, 참으로 숭고하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열정이 자칫하면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여기서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단순히 감기 조심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영화의 한파 속에서 새벽 운동을 나가는 것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의료진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지런함이 건강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5시면 일어나 산을 오르고 공원을 도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늙지 않아도 우리의 혈관은 정직하게 늙어갑니다. 65세가 넘어가면 혈관은 신축성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가 녹슬고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해진 파이프에 갑자기 엄청난 수압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주변에 새벽 운동을 즐기시는 친구나 부모님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백세연구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새벽 따뜻한 이불 속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몸은 단 1초 만에 30도 이상의 급격한 온도차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체온을 뺏기면 죽는다 라고 판단한 뇌는 온몸의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킵니다.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로를 좁혀버리는 것이죠. 통로는 좁아졌는데 심장은 운동을 하느라 더 많은 피를 보내려고 펌프질을 해댑니다. 좁은 골목길에 커다란 덤프트럭들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혈압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합니다. 실제로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수축기 혈압은 1.3에서 1.5 정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영하 10도라면 평소보다 혈압이 20에서 30 이상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든 본인은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든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특히 새벽은 우리 몸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자율신경계가 깨어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인데 여기에 한파라는 강력한 외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혈관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혈관 질환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나갔는데 괜찮았어라는 그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거나 뒤통수가 찌릿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혈관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하니까
몸이 깨어나는구나라고 착각하며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망각하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에 겨울철 새벽이면 실려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남부럽지 않게 건강을 챙기던 분들이고 그날 새벽에도 오늘 날씨 시원하니 운동하기 좋네라며 집을 나서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건강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다짐은 물거품이 됩니다. 한파 속 혈관은 유리처럼 약해져 있습니다. 살짝만 충격을 받아도 깨져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운 겨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누워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을 뿐 건강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마음은 옳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이제는 지혜롭게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노년의 다이어트가 생존이었듯 노년의 겨울 운동 역시 생존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새벽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잔인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습관들이 혈관의 파열을 부추기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단순히 춥다는 이유를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겨울 새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내일 새벽 현관문을 열기 전에 분명히 멈칫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새벽 운동 중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30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필 운동을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심장이 겪는 가혹한 시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공포의 30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하필 운동을 시작하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 우리 몸은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체의 아주 정교하면서도 치명적인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갓 빠져나왔을 때 우리 몸은 아직 수면 모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은 느리고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특히 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순간 심장은 혈액을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뿜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파 때문에 온몸의 말초 혈관이 꽉 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가는 길은 좁아졌는데 뒤에서 밀어내는 힘만 강해지니 심장 근육에 가해지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애프터로드, 즉 후부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결국 리듬을 잃고 멈춰버리는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자는 동안 흘린 땀과 호흡으로 인해 혈액이 아주 끈적끈적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겨울철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입안이 바짝 마르고 갈증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이는 곧 여러분의 혈관 속 피가 마치 걸쭉한 팥죽처럼 변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 통로를 지나가다가 작은 혈전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시발점입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행위는 어쩌면 끈적한 기름을 좁고 얼어붙은 파이프에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숨을 고르며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서운 진실을 아직 모르고 내일 새벽에도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운동을 시작할 친구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백세 연구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뇌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 다시 그 차가운 새벽의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데우고 나가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추위에 떨며 몸을 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가운 기온 속에서 근육과 인대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살짝만 힘을 주어 당겨도 툭 하고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겨울 새벽에는 유독 낙상 사고나 근육 파열 환자가 급증합니다. 뼈가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어 침대에 눕게 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온도 쇼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피부가 갑자기 찬 공기에 닿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압까지 동시에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뇌의 미세혈관 중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새벽 시간대의 공원이나 산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죠. 골든타임 5분, 10분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차가운 땅바닥에 홀로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새벽 운동을 하시다가 실려오신 분들의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하셨고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성실한 분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실함의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한계를 무시한 만용의 대가일 뿐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강법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겨울은 만물이 숨을 죽이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차갑고 혹독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 우리 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심장이 얼마나 버거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가장 부지런을 떨던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니 괜찮아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새벽 운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조건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백세연구가 제안하는 안전한 겨울철 운동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면서도 근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대신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며 건강을 저축하는 비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운동의 또 다른 잔혹한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어두운 새벽에 홀로 마주하게 돼 그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내일 새벽 현관문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안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비극이 아닌 축복으로 채우는 방법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고 아무도 밟지 않은 설이 앉은 길을 걷다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오죠. 나는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가장 잔인한 비극으로 변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병원 현장에서 그리고 차가운 겨울 새벽 공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캄캄한 새벽, 인적 드문 공원 벤치 옆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은 여러분의 체온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립된 사고라고 부릅니다. 낮 시간대라면 누군가 지나가다 발견하고 119를 불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쓰러진 채 발견되기까지 1시간, 아니 2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골든타임 5분은 이미 지나버린 지 오래고 차가운 바닥에서 보낸 그 긴 시간은 여러분의 예우를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마비나 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그 간병의 잔혹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체중 관리까지 안 된 상태에서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쓰러져 누워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세 연구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분이라도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집스럽게 새벽 운동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대목을 꼭 들려주십시오. 병원에서 제가 본 가장 가슴 아픈 환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지런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가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라며 오열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 부지런함이 자식들에게 평생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줬다면 그것을 진정한 건강관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마비까지 온 환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간병인들이 기피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무거운 몸을 들다 허리가 나가는 현실 속에서 환자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새벽,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귤 하나 더 먹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살을 빼둘걸, 오늘 새벽에는 그냥 이불 속에 있을걸. 이런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굳어가고 의식은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용을 부린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비참한 결말입니다. 새벽 운동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으셨겠지만 한파라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한 것입니다. 왜 굳이 그 위험한 도박을 하려 하십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살아남더라도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5세 이후의 삶은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달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신체를 조심스럽게 아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화장실에 가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의 침대 주인은 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차지합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막히고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춥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은 혈관의 유연성이 바닥을 치는 시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억지로 꺾으면 부러지듯이 여러분의 혈관도
한파 속에서 무리한 활동을 강요받으면 부러지고 터집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나 유산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본인의 앞가림을 스스로 하시며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뿐입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그 발걸음이 자식들에게는 효도가 아니라 공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쓰러져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자식들이 겪게 될 급히 마르는 고통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나요? 이제 우리는 이 고립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건강을 저축하려다 인생을 파산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조건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 시니어들에게 허락된 최적의 운동 시간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의 저주를 피해 오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집안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요령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가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서 빛날 수 있도록 백세연구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그 어둡고 차가운 새벽의 공포에서 벗어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희망의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운동을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영리하게,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건강의 골든타임, 그것은 바로 오후 2시입니다. 왜 하필 오후 2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아주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오후 2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새벽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기가 태양빛에 녹아내리듯 우리 몸의 혈관도 이 시간에는 비로소 유연함을 되찾습니다. 혈압의 변동폭이 가장 적고 심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는 시기죠. 새벽에는 유리창처럼 깨지기 쉬웠던 혈관이 오후가 되면 부드러운 고무줄처럼 탄성을 회복합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 사고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낮아집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2시의 운동은 안전이 보장된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근육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급출발하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충분히 예열이 필요합니다. 오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이미 몸이 어느 정도 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부상을 입을 확률이 줄어들고 운동 효율은 오히려 새벽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똑같이 30분을 걸어도 오후 2시에 걷는 것이 여러분의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건강한 오후를 응원하며 백세연구가 드리는 작은 제안을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혹시 오후라면 잠시 기지개를 한번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건강한 백세를 만듭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백세연구는 여러분의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해 항상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햇볕이 주는 선물,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새벽 운동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그리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많은 분이 계절성 우울증을 겪기도 하죠. 오후 2시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천연 영양제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낙상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다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햇빛 아래서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혈관을 지키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실내 생존 운동입니다. 거창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일자로 펴서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 그리고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거나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만으로도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자 혈당을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이 근육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간병이 넘는 노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실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적정 온도에서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죠.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떨며 하는 운동보다 따뜻한 거실에서 맨손 체조를 10분 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수백 배 더 이롭습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이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밖에서 땀을 흘려야 운동한 것 같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 고집이 여러분을 병실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지혜로운 시니어는 환경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대에 맞춰 움직여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새벽 5시의 어둠 속에서 고립된 채 사투를 벌이는 대신 오후 2시의 활기찬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걷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고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며 사회적으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의 운동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후의 햇살이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일 때 그때가 비로소 세포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벽 운동의 저주에서 벗어나 오후 운동의 축복으로 향하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막상 오후에 운동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몸을 풀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동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관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땀을 흘린 뒤에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공들인 운동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생존 운동 루틴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궁극적인 이유, 즉 마지막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는 100세 인생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 막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그 빛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로 배운 지식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지침을 정리해야 합니다. 겨울철 한파로부터 나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백세연구만의 특별한 운동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실내 예열입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집안에서 최소 10분은 몸을 데워야 합니다.
가벼운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서서히 올리세요. 우리 몸의 엔진을 미리 닳고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무릎 주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이미 땀이 살짝 맺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겹겹이 입기 전략입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입는 것이 공기층을 형성해 체온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도리와 모자, 장갑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열은 머리와 목을 통해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찬 공기가 직접 뇌혈관에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장하세요. 멋보다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투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갑오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운동 후의 사후 관리입니다. 오후 2시에 안전하게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면 바로 겉옷을 벗지 마세요. 밖에서 차가워진 몸이 실내의 온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고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편안하게 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백세연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일 새벽 위태롭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간절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혼자 하는 다이어트와 운동은 외롭고 힘들지만 백세연구의 수만 명 식구들이 서로를 응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건강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년의 운동은 기록을 세우기 위한 경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달래고 보듬으며 100세까지 고장 없이 쓰기 위한 정성스러운 관리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새벽 일찍 서두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들어간 따뜻한 오후에 느릿느릿 여유롭게 걷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몸이고 가장 큰 성공은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떠먹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어주는 것, 자식들이 간병의 고통 대신 효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유산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운동을 포기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만용으로 혈관을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인내로 혈관을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한파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백세연구 식구들은 모두가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저의 연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섭고 자극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냉혹합니다. 그 비극의 문턱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때로는 쓴소리가 보약이 되듯 백세연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그 꿈 같은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고 여러분의 신발장 앞에 있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새벽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환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의 길로 나오십시오. 그 길에 100세 연구가 늘 함께 서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